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 소송 이기는 법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자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문제는 곧 양육권인데 평소에는 상대방이 자녀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혼 소송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양육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상당히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양육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어야 양육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여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굉장히 양육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보조 양육자,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쪽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부부의 한쪽이 양육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원칙, 현재 데리고 있어야 양육권 확보가 된다.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고 상대방은 데리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양육권을 주장해.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양육권 싸움이 심각하겠죠. 서로 별거하고 있고 한쪽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양육권은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힌 걸로 보는데, 함께 살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바로 아주 영화와 같은 양육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진정한 양육권 주장이 또 아닐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양육권 주장을 갑자기 해. 자녀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 이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술이 난 거예요. 이혼하기도 싫은데 저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했고, 나 양육비 주기 싫어, 나 그럴 돈 없어, 너한테 주는 돈은 다 아까워, 그런 의미로 그냥 양육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없이. 이런 경우는 평소에 누가 양육을 열심히 했고 자녀와의 유대감이 누가 좋은지, 어느 쪽 집안에서 보조 양육자가 많이 동원됐는지를 잘 제시하시면 유리하다. 이거는 상대방이 양육권 다툼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육권 싸움에서 내가 유리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부터 좀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녀 탈취를 대비하라. 이혼 소송이 임박하면 갑자기 막 자녀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이 소송을 하는데 안전하게 내가 양육권자가 되겠지? 자녀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주로 엄마가 키웠어? 그랬는데 이혼 소송이 될 무렵에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녀를 남편하고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만 혼자 집에 떨렁 남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혼 사건이 진행이 되면 데리고 있는 쪽이 아빠 쪽이 되는 거죠.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녀를 탈취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죠. 이혼 소송이 임박했다, 내가 하려고 한다, 또는 상대방이 이혼 소송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자녀 탈취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의 의사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자녀 의사에 상관없이 막 거짓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이는 너무 아빠를 좋아해. 그런데 엄마가 좀 세뇌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는 양육권 다툼이 되면, 그 경우는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자녀의 복리에는 좋지 못하죠. 예전에는 5살, 6살 된 아이들의 의사를 법원에서도 중요시 안 했는데, 이제는 5살, 6살 돼도 굉장히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자기 의사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찬 자녀 아니라도 자녀의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육 다툼이 치열할 때 양육 계획서라는 거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내가 이혼 후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다. 굉장히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겠다, 또는 나는 아이를 반드시 공부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철학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안 환경에서 생활할 거고, 보조 양육자는 누가, 친정 어머니와 친정 언니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것들. 양육 다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판단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육 계획서를 잘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양육 환경 조사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양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제 실제 현재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엄마가 데리고 있어. 그럼 그 엄마 집으로 가서 방은 어떻게 생겼고, 방의 크기, 청결, 그 다음에 또 그 자녀하고 대화를 좀 해본단 말이에요. 이때 막 청결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너무 세뇌를 많이 했다거나, 아이를 너무 막 집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하드하게 막 학원을 돌리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조금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양육비를 일단 유리하게 결론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는 입장이라면 좀 양육비를 떨어뜨려 놔야지 꾸준하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잘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너무 높게 평가를 받으면 양육비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고, 내가 그럼 양육비를 미이행하죠? 그럼 또 다른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또는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최대한 받아야 돼요. 5만 원, 10만 원도 양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최대한 유리하게 결론을 내놓아야 앞으로의 양육 환경도 무난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권은 현실적으로 내가 데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은 단독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에. 공동 양육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친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권리, 뭐 자녀의 전학, 해외 유학 이런 거, 큰 수술,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때는 이제 친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혼을 하고 친권이 한쪽으로 몰려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권도 나눠달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양육비를 뺏겼는데 친권은 나도 해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친권을 그렇게 두 사람에게 해놓으면은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도 가능하면 양육권자에게 단독으로 몰아주게끔 결론을 내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게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요즘은 친권도 양육권자에게 좀 몰아주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 다툼, 양육권 다툼에서 변호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침착하고 든든해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성실하고 아주 건강하다. 이걸 보여줘야지 음주, 그다음에 자녀를 너무 방치해. 나는 원하는 거 다 해줘.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자녀에 대해서. 좀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또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의뢰인의 주변에는 더 건강하고 더 의욕이 많은 양육 보조자가 있다. 부모님, 언니,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자, 양육권 다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실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사건 2023년 좀 오래된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볼게요. 소송 시작 무렵에 자녀를 빼앗겨버렸어요. 얼떨결에 뺏겨버린 거죠. 자녀가 4살 정도였는데 3살, 5살 요때가 가장 귀엽고 양육권 다툼이 아주 치열하죠. 이때 저는 이 사건을 맡아서 사전 처분을 진행하는데 사전 처분은 뭐냐면 임시 처분,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뭐를 해달라 하는 청구가 사전 처분이라고 불러요.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자녀를 돌려달라고 일단 청구를 넣어놨고 자녀 탈취 과정 그 증거가 이제 좀 부족했고 그렇지만 엄마의 양육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이혼 분쟁 전에 엄마와 친정 식구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워왔다. 예를 들어 뭐 친정이 바로 인근에 있어.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수시로 와서 도와주거나 아예 유대감이 아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을 해서 이 사건은 사전 처분으로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성공을 한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초반에도 자녀를 되찾았고 나중에 소송 끝날 때 최종 결론에서도 양육비를 확보했던 아주 대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를 빼앗긴 사건은 소송 초반에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양육권은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자녀를 빼돌리는 행위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주로 탈취하는 경우가 많고 친족 지인들이 갑자기 출동하고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심각한 경우는 자녀를 데려간 행위를 미성년자 약취죄로 형사 고소를 또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한번 알아볼게요. 인천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녀를 데리고 갔어. 상대방이 탈취를 한 거죠. 우리 쪽 의뢰인이 다시 또 데리고 왔어. 그 아이를 좀 시끄럽게 데려왔어요. 상대방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아인도 사전 처분하고 폭행, 미성년자 약취죄 막 형사 고소를 하고 아주 치열한 사건이었는데 또 양쪽에 또 양육 환경도 좀 엇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더더욱 힘든 사건이었는데 자, 이거를 제가 맡아서 우리 의뢰인이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소란은 있었지만 그걸 폭행이나 미성년자 약취 정도로 보긴 좀 어렵다. 이 입증에 성공을 했죠. 몸싸움은 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양육권을 확보한 역시 대성공한 사건이고요. 단독 친권까지도 확보했고 당연히 내가 키우게 됐으니까 월 양육비까지 청구해서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 보면 자녀 탈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뭐 어린이집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데려가려는 뭐 그런 기운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비상 연락망 비슷한 걸 좀 시스템을 갖춰놓으라는 거죠. 초반에 자녀를 확보했어도 자녀의 또 현재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 버리면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건강, 양육 환경을 아주 청결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 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혼소송 이기는 법, 자녀 문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